2017년 토종 작약 2포기로 시작하였는데요. 5년간 작약이 90포기로 늘어나는 동안 한 번도 꽃대를 자른 적이 없습니다. 5년간 작약을 키우면서 알게 된 것들을 모두 공개합니다. 씨앗으로 번식시켜 보셨나요? 왜 우리 집 작약은 꽃이 피지 않는지, 작약 꽃봉오리에는 왜 개미가 많은지, 계량 작약도 씨앗 파종할 수 있는지 두루두루 소개해 볼게요. 제 정원에서 작약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강원도 산골에서 벌목한 산비탈을 개간하여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3년차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원의 전체적인 색감, 즉 바탕색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요. 2년의 노력 끝에 핫핑크 꽃잔디가 5월 정원을 색칠하였고 이제 곧 핫핑크 끈끈이 대나물이 정원을 색칠할 텐데요. 그 빈틈을 다시 커다란 핑크 꽃송이로 채우는 틈새 화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작약입니다. 제 정원의 90여 포기의 작약 중 커다란 포기로 꽃이 넘실대는 작약은 12포기예요. 대부분 토종 작약이며 2포기에서 시작하여 주로 씨앗으로 번식시켰습니다. 씨앗 파종으로 번식시킨 지 3, 4년 되었네요. 화원에서 구입한 겹작약도 있는데요. 한 포기 사서 잘 키우다 포기 나누기 하여 2포기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토종 작약만큼 세력이 강하지 않더라고요. 번식을 위한 작약의 포기 나누기는 늦가을에 하면 좋습니다. 봄에 옮겨 심거나 포기 나누기를 하면 그해 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가을에 하세요. 저도 처음 한두 해는 포기 나누기로 번식시켰죠. 뇌두만 남기고 뿌리는 잘라서 말린 후 삼계탕 끓일 때 넣기도 할 정도로 파이팅 넘치게 작업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제법 사이즈를 키우고 싶어 한두 해 놔두면 포기가 너무 커서 혼자 힘으로는 뿌리를 캐낼 엄두가 나지 않아요. 작약을 캐낸다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 이후로는 씨앗 파종으로 번식시킵니다. 꽃이 질 즈음 씨방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네요.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잘 달라붙었으니 수정까지 잘 되었겠죠. 이제부터 씨앗이 커지면서 여물어 갈 거예요. 제 정원에서 씨앗을 채종하는 시기는 9월 말이니 앞으로 4개월가량 작약은 씨앗을 여물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거예요. 씨방이 누렇게 색이 변하면서 벌어지고 초코볼 같은 씨앗이 모습을 드러내면 씨앗 받으면 되어요. 채종하면 그늘진 곳에서 충분히 말린 다음 파종합니다. 작약뿐만이 아니라 가을 파종하는 모든 씨앗은 겨우 내에 땅속에 있어야 하므로 썩지 않게 하려면 충분히 건조시켜 파종해야 해요. 씨앗 두께의 2배 깊이로 흙에 묻으면 되는데요. 싹은 다음 해에 봄에 나기 때문에 파종 후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른 봄 땅이 녹으면서 단연 초 씨앗들 중 가장 먼저 싹을 틔워요. 21년에 채종한 씨앗을 22년 7월에 파종하였었는데요. 올봄에 싹을 틔운 아기 작약들입니다. 줄기를 1개나 2개 정도 올리네요. 올가을이나 내년 가을쯤 자리를 찾아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작약을 파종하여 꽃을 보려면 꽤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파종 후 3년 차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네요. 싹을 틔운 지 3년 차인 작약들은 올해 처음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3년이나 걸린다고 당황하셨나요?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처음 꽃을 피우니 아무래도 꽃봉오리가 작네요. 줄기의 수를 세어보니 대략 10개 가까이 됩니다. 아직 세력이 약한 이 작약들은 올해는 씨앗받지 않고 꽃지면 꽃대를 잘라 뿌리를 튼실하게 키울 거예요. 싹을 틔운 지 2년 차인 작약들인데요. 줄기의 수가 대략 4개 정도이며 역시나 올해는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구입한 겹작약은 개량작약인데요. 꽃이 지고도 씨앗을 맺지 않더라고요. 씨앗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불임 처리가 된 듯합니다. 씨앗을 맺는지 올 한 해 더 지켜볼 거고요. 불임 처리된 작약이라면 내년부터는 꽃지면 바로 꽃대 잘라주어야죠. 당연히 포기 나누기로 번식시켜야 합니다. 혹시 작약꽃이 몇 년째 안 핀다고요? 사다 심었거나 옮겨 심은 작약이 여러 해 동안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다음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옮겨 심으면 당연히 꽃을 피우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데도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너무 깊게 심은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이른 봄 작약이 싹 틀 때 관찰해 보면 눈이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는 느낌보다는 거의 땅 표면에 드러나 있는 느낌인데요. 작약이 꽃눈을 만들기 위해선 일정한 양의 햇빛이 필요합니다. 땅속에서 해를 보지 못해 키만 키우고 꽃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작약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에도 제 정원에서 월동 잘하는 식물입니다. 작약은 너무 깊게 심지 않아야 하고 월동을 위해 흙을 두껍게 덮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작약은 거름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이른 봄 싹트기 전 그리고 꽃이 진 후에 웃거름 얹어주면 좋습니다. 작약과 개미의 관계에 오해가 많더라고요. 작약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전 개미들이 열심히 꽃봉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왜 작약 꽃봉오리에 개미가 많을까요? 개미를 없애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작약은 개미들이 좋아하는 화학물질을 내뿜어 개미들을 불러 모으는데 작약의 생장과 꽃을 방해하는 해충들을 개미가 퇴치해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작약은 개미에게 무엇을 줄까요? 개미들의 생활 환경과 먹거리를 제공해요. 작약과 개미의 관계는 한마디로 상호의존, 즉 공생의 관계입니다. 작약에서 개미를 발견하시면 보기 좋구나, 잘하고 있구나 칭찬해 주세요. 작약과 같은 시기에 꽃피는 것들과 매칭시켜 볼까요? 강원도 산골인지라 모두 늦은 제 정원에서는 연보라 차이브, 짙은보라의 클레마티스, 짙은보라의 붓꽃, 연핑크의 삼색버드나무 등과 잘 어울리는 듯하죠. 내년에는 이곳의 작약이 샤스타데이지, 붉은 장미와 함께 필 테니 이 조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띄엄띄엄 심었던 작약들을 동그랗게 모아 심거나 줄지어 심고 있는데요. 모아 심는 게 더 아름다운 듯해요. 작약꽃이 오래가지 않는다 야속해하지 마세요. 봉오리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좀 다르니 큰 포기 하나에서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은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죠. 개화 기간이 짧으니 정원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겠죠. 큰 꽃송이에 엄청난 양의 꽃가루를 만들 뿐만 아니라 온갖 곤충들이 꽃가루를 뒤집어 쓴 채 수분을 도와주니
작약의 입장에서는 오래 꽃 피울 이유가 없겠죠. 오래 피면 좋을 걸 야속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꽃이 되어 그들을 이해하고자 할수록 꽃의 세계가 흥미로우며 키우는 자만이 그 짧은 개화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짜릿함도 있지요. 겹봉오리를 제거하면 본꽃이 더 크고 화려할 수는 있으나 겹봉오리까지 꽃 피우면 개화 기간이 늘어나니 저는 겹봉오리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큰 꽃송이와 무거운 씨앗 때문에 잘 쓰러지는 단점이 있죠. 씨앗이 연걸어 갈수록 여름비가 오래 내릴수록 바깥쪽 줄기들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포기가 클수록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대나무 지주대를 서너 개 꽂고 칡 넝쿨로 빙 둘러준 다음 막끈으로 잘 고정시켜 둡니다. 작년에 만든 걸 올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막끈으로 한 번 더 동염해주면 좋습니다. 커다란 꽃송이가 아우라 넘치는 작약. 피어날 때는 진한 핑크로, 질 때쯤에는 연한 핑크로 바뀌죠. 아마도 색이 점점 옅어지는 이유는 햇빛 때문일 수 있어요. 핑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붉은 빛을 띠는 작약이 탐스럽게 피는 걸 보고 완전 감탄했습니다. 이 작약의 씨앗만 따로 파종해서 번식시키면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작약꽃의 색이 수국처럼 토양의 성질에 따라 핑크나 붉은색을 띠는지에 관한 실험은 올 가을부터 도전해 볼 생각이고요. 다양한 종류의 작약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영상이 작약을 키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